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영동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릉에 제2청사를 짓기로 하고 춘천에 있는 도청의 2개국 120명가량을 이동시킵니다. 도청 공무원 노조는 공론화하는 과정도 없는 정치적 결정이며 공무원들의 강제 이주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인 제2청사 설치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름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주문진에 있는 강원도립대에 설치됩니다. 강원도청의 산업국과 문화관광국에서 일부 과를 옮겨서 3국 체제로 운영합니다. 기존의 해양수산 업무에 더해 수소산업과 첨단산업, 관광정책,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춘천의 강원도청에서 100명가량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2개국을 추가로 이동시킬 계획이어서 도청 쪼개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과 산불 관련 조직의 연쇄 이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도청의 분산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동 남부권 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격지 주민의 행정 수요에 조속히 대응한다는 도정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공무원들은 사실상의 강제 이주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를 왜 만들고 왜 주문진인지 등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정주 여건은 물론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며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이 청사 설치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서로 이제 나는 아니겠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김진태 지사 취임 1년도 안 돼 2번의 조직 개편과 3번의 인사로 행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 또 지속성, 또 직원들의 전문성 이런 걸 다 감안할 때 인사를 좀 최소화하는 거. 이번 조직 개편안은 5월 강원도의회에 상정되는데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 앞에 보행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개장해서 주무관으로 보직이 해임됐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공사가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오죽헌 시립박물관 앞입니다. 주차장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길이 새로 났습니다. 조금만 돌아가면 입구가 있지만 상가로 향하는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보행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강릉시 예산 1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카페를 위해 길을 낸 것도 이상한데 오죽헌 시립박물관 청사 유지 관리비 명목으로 강릉시가 돈을 보탠 겁니다. 개인 사업장을 위해 길을 내주는 건 특혜 소지가 있다라고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내자 곧이어 보직 해임됐고 다른 부서로 전출되며 주무관으로 강등됐습니다. 의견을 냈을 뿐이에요. 내가 뭐 결사 반대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를 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밑에 좀 또 상가도 있고 그러니까 특혜성이 약간 있으니까. 이 보행로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직접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성 공사, 보복성 인사라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하급 주무관으로 발령이 났다. 인사조치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이 공무원으로서의 삶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강릉시는 카페 주인 한 명의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를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중심 적극 행정이라는 구호 아래 이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의 시민이라도 저희는 좀 불편함이 없이. 또 보직 해임은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보복성 인사라는 건 없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은 조직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인사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직 해임된 공무원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앞으로 2달 동안 남은 휴가를 보낸 뒤 명예퇴직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직원들이 내 억울함을 좀 알아봤으면 그거 썸 뺏기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이 또 당할까 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절차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조차 인사 보복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지 지역의 눈초리가 뜨겁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횡성의 전기차 생산업체의 임금 체불로 이모빌리티 구축 사업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관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임금 체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현대차 투자까지 성사되면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횡성의 전기차 생산업체. 작년 말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경영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월급이 밀린다고 얘기해서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충격이 너무 심했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관련 사건만 67건, 체불된 임금은 6억 원 정도입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반응이 좋았다며 판로가 확보되고 지연된 투자금이 들어오면 일시적 자금난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 전기차 산업의 주력인 생산업체가 휘청거리면서 횡성군과 강원도의 역점 사업인 이모빌리티 산업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횡성군은 전기차 생산과는 별도로 이모빌리티 특구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읍 묵계리 옛 한약고터 86만 제곱미터 부지에 1,400억 원을 투입해 기업 지원센터를 비롯해 이모빌리티 집약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 인증기관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개당 2천만 원에 거래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70%를 사용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이런 중고 배터리를 싼 값에 들여와 새 배터리로 만들어 되파는 이른바 재제조센터 구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 3차 협력 업체들이 참여하고 원주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까지 포함시켜 이모빌리티 특구를 횡성에서 원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묵계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R&D와 각종 실증, 안정평가, 테스트베드를 주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적극 상생 노력을 해서 횡성 전기차 생산업체의 체불 임금은 체불 청산 지원 제도와 투자 유치를 통해 머지않아 해소될 것이라는 게 강원도와 횡성군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경찰이 불법 선물 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업체 6곳에 운영진 등 1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선물 지수와 무허가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연계해 사실상 도박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투자자는 주로 인터넷 방송에서 모집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문 안 여시면 문 개방합니다. 빨리 지금 문 여세요. 굳게 닫힌 문이 열리지 않자 강제로 문을 개방합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합니다.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 사무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국내외 선물 지수를 무허가 주식 거래 프로그램에 연계한 뒤 선물 거래소를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업체 구조가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이 입금하는 도금을 다시 다른 회원들한테 환전을 해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제 회원들한테 지금 금융 전산망이 마비됐다, 서버가 멈췄다. 투자자는 인터넷 방송에서 모집했습니다. 회원 모집책들이 주로 사용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투자 안전성이 높은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투자자만 3만 명, 적발된 6개 업체의 입금 규모는 3,300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 10명 가운데 9명은 돈을 잃었고 잃은 돈은 운영진과 모집책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5억 정도를 손실을 봤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다시 벌어도 안 주더라고요. 그냥 잠수 타고 아예 접속 자체를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강원경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불법 선물거래소 6곳의 운영진 46명과 회원 모집책 64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262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도박 공간 개설로 처벌되고 있어 이러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도박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무허가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공급한 개발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검찰이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 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소신껏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사건과 관련해 신 교육감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드러나면 신 교육감을 추가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전 대변인 단독 범행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대상 학교를 공모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실, 태양광 등 친환경 시설을 이용한 그린 학교, 주민과 함께 쓰는 시설 복합화 등 크게 3개 축으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추진되는 43동에 이어 내년에는 2027년 기준 학생 수 60명 이상이면서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 가운데 16동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농민단체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강원도 연맹 등 5개 단체는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포기한 행동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미 기존 양곡관리법도 쌀 생산량이 많거나 쌀값이 5% 이상 떨어질 때만 정부가 구입하는 것으로 조건을 정해둔 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백신 겨울철 추가 접종을 이번 주 토요일 0시 종료합니다. 사전 예약 접종은 오는 30일 접종분까지만 가능하고 당일 접종은 보유 백신 소진 때까지 가능합니다. 춘천시는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 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 수준 등을 고려해 추가 접종을 마무리하고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도 82개에서 24개로 축소합니다. 춘천시의회 3개 상임위가 모두 이달에 한꺼번에 국외 출장을 간다는 춘천 MBC 보도 이후 춘천시민연대도 외유성 일정과 의정 공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시의원들의 국외 출장의 목적은 방문 국가의 우수 정책을 춘천시에 도입한다는 것이지만 정책 반영의 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의원당 최대 35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명분이 있어야 하지만 방문 목적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없고 심사 통과 전에 여행업체를 통해 일부 티켓이 예매되면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는 감정 노동자의 심신 안정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정 노동자 힐링 프로그램은 신체 건강 마사지, 1:1 심리 상담, 힐링 콘텐츠 제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4일 속초의료원을 시작으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소속 감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5개 기관을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 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수출유공 포상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난해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중소기업이 포상 대상이고 직접 수출 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큰 기업과 성장성과 혁신성이 큰 기업 부문으로 나눠 모집합니다. 포상을 받은 기업은 1년 동안 중기부 수출 지원 정책과 정책 자금,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정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 후평 일반 산업단지 안에 6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섭니다. 춘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후평 일반 산업단지를 선정해 4년간 국비 7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2027년까지 103억 원을 들여 후평 산단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창업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6,800마리를 매몰 처분한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농장에서 시험 입식이 시작됩니다. 춘천시는 입식 시험용 돼지 33마리를 데려와 2달간 시험 입식을 추진합니다. 14일에서 60일까지는 일주일 2회 검사, 마지막 60일 이후 혈액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농장 출입구를 소독하고 소독약품과 멧돼지 기피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천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춘천 지역 문화인력 2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상은 춘천에서 활동할 20세 이상 예비 예술인으로 참여자들은 지역 멘토와 함께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교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춘천 지역 창작 창업 활동과 지원 사업 양성 과정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0일부터 7일간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가 지역의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한라대학교 창업교육센터와 함께 6월까지 창업 기본교육, 앱 개발 특강,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원주시 복지정책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첫 강의 시작은 오는 7일입니다. 7월에는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창업 캠프도 열 계획입니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는 청년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출범했습니다. 속초시와 한화호텔앤리조트 한국임업진흥원이 탄소중립 100년의 숲 조성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2019년 속초 고성산불 피해 지역 15헥타르에 소나무 2만 2천여 그루를 함께 심어 지난해 추진한 27헥타르를 포함해 모두 42헥타르에 탄소중립 100년의 숲 조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로는 속초시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한화호텔앤리조트는 탄소 배출 거래권 확보와 ESG 경영 실천, 한국임업진흥원은 탄소 배출권 컨설팅 지원을 담당합니다. 홍천 늘푸름 한우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한우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홍천군은 늘푸름 한우는 30개월 이상 장기 비육해 생산된 육질 1등급 이상의 고급 육만을 브랜드로 유통해 맛과 풍미가 좋다고 자평했습니다. 늘푸름 한우는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한우 부문 11번째 수상을 달성했습니다. 홍천군은 지속적인 한우 개량과 품질 고급화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8회 정선 아리랑제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정선읍 정선 공설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국민고향 정선, 가고 싶다 정선화로 7연제례, 아리랑 대합창, 아리랑 퍼레이드, 멍석 아리랑,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등 아리랑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